안녕하십니까. 지금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에서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장성일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발표회 자리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진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공개 문서를 먼저 접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홍현익 국립외교원장님을 비롯해서 오영주 연구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김종학 교수님, 또 앞에 계시는 이상숙 교수님, 그리고 행정지원해 주신 이민진, 정종혁 연구원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작업은 사실 학술 논문 작업은 아니었고요. 이미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외교사 연구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외교문서, 공개 외교문서를 선별하고 해제하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달 동안 진행했던 올해의 연구 작업의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그런 그 연구 결과 발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그 연구의 내용은 유엔 가입을 위한 한국의 외교 정책, 그리고 1990년 공개 외교문서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입니다. 목차를 보시는 것처럼 그 본 연구는 주로 올해 공개된 1990년도 당시 외무부에서 생산한 문서를 중심으로 유엔 가입을 위한 한국의 외교정책 관련해서 문서를 선별하고, 그리고 선별된 문서에 대해서 해제를 작업했는데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남북한은 정부 수립 이후로 별도로 이미 이제 별개의 실체로서 국제 관계 속에서 작업을 해왔으나, 문제는 냉전이 시작되면서 그 냉전의 구조 속에서 미국과 소련의 경쟁 관계, 그리고 남북 간의 대립 갈등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못한 채 국제 정치의 무대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 그리고 90년대를 시작으로 냉전이 해체되면서 국제정치의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했고, 이런 국제정치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 가운데에서 한국은 그 7.7 선언을 비롯해서 북방정책의 추진, 올림픽 개최 등을 계기로 해서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본격적인 국제 무대에서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자국의 외교적 역량을 확대하고 국제정치 전반에서 자국의 역할을 증대시키려고 했던 그러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례이자 성과가 91년에 있었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엔 가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한국이 추진해왔던 외교적 과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한국이 어떤 정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주요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서는 올해 공개된 1990년 당시 외무부에서 생산했던 외교 문서를 중심으로 유엔 가입을 위해서 한국이 어떤 정책을 했는지, 그리고 유엔 가입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외교적 노력을 했는지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공개된 문서들은 주로 외무부가 생산했던 문서들이기 때문에 문서가 조금 제약은 있습니다. 외무부 위주의 생산 문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외교 활동을 모두 파악하거나 전반적인 그 정책 결정의 과정을 온전히 파악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개 외교 문서를 선별하는 작업에 있어서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문서를 선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또 하신 곽성우 박사님과 함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이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공개된 문서들 중에서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제 선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문건 내용의 적합성입니다. 과연
이 문건이 이번에 그 외교사 연구센터와 협의했던 주제인 유엔 동시 가입과 관련해서 과연 한국의 외교 정책 및 이에 대한 주요 국가의 반응이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제대로 담겨 있는가, 그에 대한 그 적합성의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문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문건이 어느 수준까지 보고되었는가라고 하는 보고의 수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대통령, 즉 청와대까지 보고된 문건이라면 그 문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기준은 문건의 신뢰성입니다. 문건의 작성 주체와 수신자, 발신자, 이러한 문건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문건의 신뢰성을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총 4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 문서를 선별을 했는데요. 이번에 그 유엔 동시가입과 관련해서는 총 36건의 문서를 선별했습니다. 이 선별된 문서의 예시는 그 표 1에 보시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관련 선별 문서 목차의 예시라고 이렇게 그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체 목록은 그 부록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별한 문서에 대해서 해제를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해제 같은 경우에도 표 2에서 보시는 것처럼 문서의 제목, 일시, 수신자, 발신자, 문서의 키워드, 이렇게 키워드 그 템플릿을 만들어서 작성을 했는데, 이러한 작업은 이렇게 공개 문서를 선별하고 해제하는 작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DB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진행을 했습니다. 작업 결과 유엔 가입을 위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이 여러 차례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한국은 물론 90년 한국이 가입한 시기가 91년이기 때문에 90년도 문서를 봤을 때 그 온전한 내용을 다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유엔 가입을 위해서 다각도로 외교적 노력을 펼쳤다는 사실을 공개된 문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 특사 파견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한반도 정책, 유엔 가입을 위한 그 지지 요청, 이런 그 내용을 담은 그 문서를 가지고 특사를 파견했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외교를 펼쳤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 특사에 대한 그 공통 훈령을 보더라도 한반도 통일 정책과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의 노력, 북방 정책 등 한국의 전반적인 대외 정책뿐 아니라 유엔 가입을 위한 지지 요청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유엔 가입과 관련해서 주요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소련, 중국, 영국 등 이런 국가들이 한국의 유엔 가입이라고 하는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해서 호의적인 입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펼쳤다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소 외상회담이 진행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논의되었던 한반도 관련 그런 그 내용들을 그 입수하기도 했었고, 소련 외무성 고위 간부가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그러한 정보를 입수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진행했던 유엔에서의 그 유엔 가입을 위한 활동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배포했던 유엔 안보리 문서에 대해서 그 당시 주 유엔 대사가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오류를 지적했고, 중국과 소련을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전개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유엔 총회 의장과 면담, 그리고 미국의 국무부의 국제기구 담당 차관보와 면담,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선별된 외교 문서 중에서도 짧은 시간이지만 그 대표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문서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요. 대통령 특사에 대한 이제 교섭 지침, 즉 공통 훈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제 작성 시기는 6월 7일로 되어 있고, 이 대통령 특사에 대한 공통 훈령으로서 한반도 통일 정책과 평화 통일을 위한 한국의 노력, 북방 정책 등 한국의 전반적인 대외 정책뿐 아니라 유엔 가입을 위해서 지지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유엔 가입이 한국에게 굉장히 중요한 외교 목표 중 하나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와 경제 규모, 올림픽 개최 성과 등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했을 때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충분한 자격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지 못한 것은 보편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사회주의 국가들과 그 외교적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만큼 국제적인 환경이 한국이 유엔을 가입하는 데 충분히 조성이 되었다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유엔 가입을 지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한반도의 분단을 연구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이미 이전에 수차례 유엔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당시 북한은 5월 24일에 그 단일 의석으로 유엔에 가입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유엔 가입에 대해서 북한이 일종의 그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 훈령에서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설득해서 북한과 협의를 통해서 유엔에 가입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하기 전까지는 일종의 과도기적 조치로서 모두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만약에 북한이 아직 유엔 가입에 대해서 그런 의사가 없거나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일단 유엔 가입국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 한국만이라도 먼저 가입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남북 간이 함께 유엔에 가입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하고 북한을 설득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된다면 한국이 먼저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문서는 유엔 그 본부에서 그 소련 대사와 면담한 그 결과를 보고한 그 전문인데요. 여기서는 그 북한이 주장했던 단일 의석 가입안에 대해서 소련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소련 대사 역시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는 이것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함께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련이 이제 구체적인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그 미국의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과 차관보와 면담한 내용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내용은 이제 8월 13일에 있었던 전문입니다. 여기서는 그 당시 이제 한국 대사가 곧 있을 예정인 유엔 총회에서 당시 이제 부시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기조연설을 할 때 한국이 유엔을 가입하는 데 있어서 좀 그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기를 요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총회 연설 시 그 미국과 소련이 함께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를 언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차관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뭐 소련과 접촉을 해보길 권유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해서 소련이 반대할 것인지 그 입장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서는 9월 21일자인데요. 이 문서를 보시면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해서 각 주요 국가를 비롯해서 각 국가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엔 가입에 대해서 지지를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국가가 영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불확실한 국가는 미국을 비롯해서 소련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소련이 여기에 대해서는 그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문서인데요. 이 문서는 한국의 유엔 가입 시기와 관련해서 소련 대표부의 참사관과 면담한 결과를 이제 보고한 전문입니다. 11월 13일자인데요. 저는 이제 이 문건이 굉장히 좀 흥미롭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전과 다르게 소련 측이 한국이 유엔 가입하는 그 시기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타이밍, 시점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한국의 유엔 가입과 관련해서 당시 이제 소련 측의 입장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기존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합의하면 가장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만약에 남과 북이 합의하지 못한다면 1991년이 된다면 그때 시점에서는 소련이 한국을 지지하는데 그러니까 유엔 가입을 지지한다는 의미죠. 소련이 한국을 지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런 내용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왜 한국에게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그 이유는 북한의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점과 지금 그 소련의 입장이 또 조금 달라진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마 9월 30일에 있었던 소련과의 수교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이따 발표하실 곽 박사님께서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당시 북한 내부 사정을 이제 소련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북한이 이제 중국에게 원유를 요청했으나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대답을 받지 못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북한이 일종의 정치적인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다급하게 그 유엔 가입을 북한과 그 협의하거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북한에게 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소련 측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한중 그 무역사무소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991년이 되게 되면 소련뿐 아니라 중국도 한국의 유엔 가입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작업을 하면서 사실 그 의미가 있었지만 약간 아쉬웠던 점은 가입 시기가 91년이기 때문에 이 작업은 내년까지도 지속이 되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90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주요 국가들이 큰 입장의 변화를 그렇게까지 보여주는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91년이 되었을 때 과연 한국이 어떠한 설득 작업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주요 국가들이 어떤 입장을 보여주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가입까지 그 전반적인 정책 결정의 과정이라든지 국가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교문서의 선별 및 해제 작업은
특히 유엔 가입과 관련되어 있는 이 작업은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꼭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렇게 외교 문서를 선별하고 해제하는 이 외교사 그 센터의 이 작업은 사실상 한국판 FRUS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국무부의 역사국이 중심이 되어서 미국 외교 정책에 관련된 주요 문서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해제를 작성하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FRUS 시리즈를 통해서 미국 국무부는 현재까지 150여 개 이상의 개별 주제에 대해서 그 문서를 수집했고 해제를 작성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무부뿐 아니라 백악관과 국방부, CIA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의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 외교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지만 아직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타 부처의 그런 문서들을 함께 공유한다는 게 아직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부처와 좀 협의를 통해서 한국 주요 외교 정책에 대해서 그 문서를 취합하고 선별하고 또 해제를 작업하는 이 작업이 좀 지속적인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직의 확대라든지 어떤 제도의 마련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